자, 안녕하세요. 강찬님 원장입니다. 오늘은 실인지 치약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이라고 무조건 이제 뭐 이것저것 치약을 써 보시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증상에 맞는 치약을 일단 선택을 해 보시고 또 다른 치약하고 한번 비교한 다음에 써야 됩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치약들이 뭐 일주일 쓰고 바로 효과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최소 한 달에서 두 달은 써야 이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2주일 쓰고 "아 이 증상 없어요." 또 한 달 쓰고도 심지어는 증상 "개선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쪼끔 성급한 결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린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찬 거에 시린분, 또 이 찬바람에 실 때 이제 시린분, 또 뭔가 칫솔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손톱으로 긁었을 때 뭐 닿기만 하면 이가 시린 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치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시린지 치약이 주로 쓰는 성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성분들이 많이 변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요즘은 주로 많이 쓰는 놈은 CSP라는 놈을 많이 쓰고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성분 아르기닌, 포타슘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섞어 쓰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치약마다 쪼끔씩 성능이 다릅니다. 그 증상을 개선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런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래 논문을 쪼끔 참고로 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봤듯이 치약에는 여러 성분을 넣기 때문에 그 성분에 따라서 좀 개선하는 정도, 증상을 개선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처음 번 논문 CSP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약자예요. 치과 그 성분을 읽어보면 칼슘, 소디움, 포스포, 실리케이트라고 써 있는데 이제 노바민이라는 이런 상품명으로 해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치약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뭐 제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금방 제가 주로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센소다인에서 나온 리페어 앤 프로텍트라고 저도 이거 좀 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도 좀 시립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찬 거에 시리거나 바람 불 때 찬바람에 시릴 때는 요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주 뭐 이렇게 닿을 때도 쪼끔 효과가 굉장히 있는, 그래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재료고요. 또 여기 SNF-들어 불화주석이라고 써 있는 놈이 있거든요. 요런 놈들은 뭐냐면 이제 주로 찬바람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증상에 맞는 어떤 그 성분을 보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여러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성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성분은 뭐냐면 아르기닌 성분이랑 약간 이게 단백질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바람 부는 거에 효과적이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걸 갖다 하나씩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골고루 섞어요. 이것도 섞고 저것도 복합적으로 쓰는데 이제 포타슘하고 불화주석이를 섞은 놈이 있거든요. 그놈의 경우에는 이제 닿는 거, 촉각이라 그러죠. 이제 뭐 칫솔 같은 거 닿기만 해도 막 미쳐. 손가락을 긁어도 미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바람에 좀 더 찬바람에 효과적이고요. 또 포타슘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트들하고 약간 뼈가루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뼈가루, 그러니까 치아 겉에 껍질하고 비슷한 재료, 요런 경우는 이제 찬바람에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굉장히 포타슘하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아주 찬바람에 이 중에서도 가장 좀 효과적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이런 성분들을 먼저 맞는 거를 한번 대충 써 보고 또 다른 놈들 써 봐야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이게 뭐 일주일 써 보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최소 한두 달은 하나를 써 보고 효과가 없을 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막 하면 소용없어요. 자, 그럼 이런 치약들을 그럼 뭐 쓰기만 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너무 세게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약을 바르면 뭐 합니까? 그걸 긁어내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칫솔모는 소프트 앤 미디움 이걸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오버 브러싱을 해서 너무 세게 닦거나 너무 오래 닦아도 안 돼요. 그다음에 이 산성 음식을 먹은 다음에 바로 쓰시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좀 쉬었다가, 그리고 산성 음식을 대수인 대로 이럴 때는 안 먹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말한 치약 성분들이 이 산성 성분이 닿으면 쉽게 씻겨져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쓰면서 산성 성분을 넣는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냐면 네 번째 뭐냐, 인터프락시멀 클리닝 디바이스 조심하는 게 뭐냐면 치간 시술이나 치실을 갖다가 막 진짜 막 긁어내듯이 막 긁어 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치약이라는 게 이 앞면만 시린 게 아니라 그 이하 이 사이 그 뿌리 쪽도 시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가 치약을 발라도, 예를 들어서 치간 치수나 이걸 너무 치실이나 이걸 세게 해 버리면 그 약을 긁어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쑤시개 있잖아요. 이거 이쑤시개 같은 건 좀 덜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이게 올바른 자기 증상에 맞는 일단 치약을 하나를 선택, 그리고 아까 지금 같이 설명한 방법으로 조심해서 최소 한두 달은 써본 다음에 평가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치약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이 훨씬 좋고요. 지금처럼 그냥 슈퍼에 가서 대충 광고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해 준 대로 좀 거기에 맞는 비슷한 성분을 찾으셔 가지고
일단 1초이스로 첫 번째로 써 보고 그다음에 한두 달 써 보고 조심해서 썼을 때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다른 치약을 좀 바꿔서 쓴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신인 치약을 그냥 무작정 쓰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한번 써 보자. 그다음에 나에 맞는 치약을 찾기 전까지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양치질 같은 거 주의하셔서 시린이도 많이 예방했으면 좋겠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